이번 시간에는 유성 생식과 진화의 가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생식이란 생식 과정에서 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동안은 우성 생식 방식으로 자가 복제를 통해서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가 만들어졌다면, 이 유성 생식을 통해서 유전자가 급격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즉 진화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진핵세포의 탄생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핵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이러한 형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핵막 안에는 유전물질이 RNA였던 그 유전물질이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이중 나선 구조의 DNA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RNA는 뉴클레오티드가 한 줄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부서지고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DNA로 이중 나선 구조의 유전물질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꽈배기 모양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담겨있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꽈배기 모양의 DNA가 되는 것이고요. RNA는 세포 합성의 설계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DNA를 읽게 되면 합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DNA 구조가 합성 당시에는 이렇게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벌어지게 되고, 이것과 대응되는 뉴클레오티드가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mRNA라고 하는데, 전령 RNA라고 하죠. 이 전령 RNA가 이 DNA가 있는 핵막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포 안쪽에서 합성을 주관하게 되죠. 즉, 이야기하면은 RNA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포 구조의 설계도라고 한다면은, 이 설계도를 안정되게 보관하기 위해서 DNA라는 구조로 목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판이라든가 그런 판화 형태로 이 핵막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그 판화에서 설계도를 찍어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이곳에서 세포 안에서 합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DNA에서 복제된 전령 RNA는 유전 정보인 염기가 매달려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요. tRNA라고 부르는 문반제 RNA가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염기와 대응되는 결합을 하고,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DNA는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으로 염기가 이루어져 있고,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염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염기가 3개가 모여있는 형태를 코돈이라고 하는데, 이 3개의 염기로 암호가 이루어진 것을 유전 암호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AUG는 합성을 시작하는 게시 코돈이 되고요. GAU는 아스파트산이라는 아미노산, GGU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그래서 다음 tRNA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전 RNA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요. 종료 코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세포에 필요한 단백질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핵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세포 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을 말하게 되는데,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를 형성하면서 세포가 2개로 만들어지는 분열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약하면 세포 안에, 핵 안에서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DNA 합성을 통해서 2배까지 성장한 DNA가 양쪽으로 방추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섬유인 방추사에 따라서 양쪽 극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각각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세포 하나, 이쪽 세포 하나, 요게 각각은 핵이 되고요. 소기관도 마찬가지로 분열을 통해서 복제가 되면은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합성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딸세포는 모세포와 형질적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자가복제 분열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세포 분열이다. 그런데 진핵세포는 기존의 세포 분열과 다른 생식세포 분열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체세포 분열 방식은 이런 식으로 두 배로 배양된 염기가 한 줄로 늘어서게 되고 각각 반씩 나누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이것과는 다르게 두 줄로 늘어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염기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되는 형태로 세포 분열을 이루게 되죠. 이것은 다시 두 배로 성장된 염기가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이 4개의 딸세포들은 모두 모세포의 유전자 수의 절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의 세포 분열을 이루게 되고요. 이때 외부에서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결합을 통해서 유전자 수가 모세포와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성생식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딸세포는 외부에 마찬가지로 분열된 생식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에서 접근하는 생식세포가 보다 적극적인 이동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편모 형태의 운동기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고요. 반대편에 있는 생식세포는 외부 생식세포가 오는 걸 기다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난자이고요. 결국에는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유전물질과 이쪽에 있는 유전물질이 합쳐져서 모세포와 같은 형태의 세포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미토콘드리아는 난자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합성되는 순간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편모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정자에서 유래된 미토콘드리아는 없어지게 되죠.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미토콘드리아는 모계에서 유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측정을 통해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모세포와 전혀 다른 형태로 세포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비교하게 되어 장단점을 살펴보면 번식 속도에서 무성생식은 자신을 복제해서 만들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복제 속도가 매우 빠르죠. 번식 속도가 빠르게 되고 유성생식은 보다 복잡한 관계를 거치면서 느리게 된다. 무성생식은 자신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다양성에서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유성생식은 번식 과정에서 유전자 합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결국 무성생식이 진화하는 방법은 우연찮게 나타난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 방법밖에 없는데, 유성생식은 주체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진화 속도가 이쪽은 느리고 이쪽은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성이 적다는 것은 환경 변화에 집단적으로 사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보다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화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성생식 방식을 거쳐서 생명체들이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